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울 단어는 세 번째 극갈래 이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극갈래 개념이랑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시면 125쪽 교과서. 거기 알아두기 부분 먼저 보고 본격적으로 작품 시작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극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 나와 있죠. 거기 첫 번째 정리하세요. 소설자의 개입 없이 인물들의 대사나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 문학 양식을 뭐라고 한다? 그치, 극갈래라고 한다. 개념이죠? 극갈래의 개념 정의 쓰셨죠? 그 다음 그 아랫줄 어떤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징 1. 그 다음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현지형으로 보여주는 게 특징이다. 특징 2. 그 다음 연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요게 특징 세 번째 하셨어요? 극갈래의 특징 세 가지였고요. 자, 그 다음 인물의 대사와 행동뿐만 아니라 배경, 의상, 소품, 음악, 음향, 효과, 조명 등을 통해서 형상화된다. 여기 묶으시고 거기 묶어서 쓰십니다. 극갈래의 형상화 방법. 극갈래의 형상화 방법. 자, 그 다음은 가명극, 인형극, 향극 혹은 근현대극 이런 것들을 극갈래라고 한다. 자, 요거는 극갈래의 종류. 극갈래의 종류 하셨죠? 그래서 요게 요번 대단원에서 이제 세 번째 우리 앞에서 시하고 소설 배웠잖아요. 이제는 극문학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여기까지 끊고 거기 정리합니다. 극갈래의 개념, 특성, 그리고 형상화 방법. 극갈래의 개념과 특성 및 형상화 방법 정리하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난기계라는 아주 유명한 희곡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다음 장 넘어가셔서 빈칸에다가 간단하게 핵심 갈래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본문해요. 첫 번째 갈래 단막극이다. 단막 막이 하나야. 단막극 그 다음에 사실주의극 갈래 단막극 사실주의극 성격 비판적이다 사실적이다. 비판적 사실적 하셨숑. 그 다음 시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은 늦가을. 공간적 배경은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 했죠. 늦가을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종합병원에 있는 폐외과의 과장실. 됐죠? 그 다음 제재. 중심 소재는 비인간적인 현대인들의 삶. 비인간적인 현대인의 삶. 됐죠? 그 다음 주제 들어가요. 주제.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의 인간성 상실 그리고 회복. 주제.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의 인간성 상실과 회복. 그 과정이 드러나 있죠. 자, 그 다음에 특징 크게 세 가지만 씁시다. 첫 번째.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립되는 구조.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립되는 구조.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비정한 현대인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비웃는 거지, 그치? 비정한 현대인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묘사. 세 번째, 단순한 구성과 사건을 통해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제시. 단순한 구성과 사건을 통해 주제의식 선명하게 제시. 다 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성난기계 그 다음 등장인물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고 언제냐? 현대고 늦가을이야. 자, 장소 나와 있고요. 곳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무대 내용. 자, 봅시다. 땡땡이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이에요. 정면 벽 우측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어. 문의 5분의 1은 두꺼운 반투명 유리가 끼어 있고 검은 페인트로 과장실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어. 좌측에는 진찰용 침대, 흰 광목으로 된 칸막이 커튼, 광목은 배야 배, 흰 배로 되어 있는. 그리고 좌편 벽에는 두 개의 유리창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에 환한 햇볕을 빨아들이고 있어. 자, 그 옆쪽으로는 큼직한 책상, 회전의자, 그리고 환자용 의자, 벽 구석에는 책장과 캐비닛, 그리고 우편 벽에는 진찰실과 수술실로 통하는 육중한 문,
아주 무거운 문. 그 다음 이 문과 정면 문 중간에 전임 간호사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 그 앞에는 응접 세트. 자, 출입문 한 구석에 흰 타일로 된 세면대와 옷걸이가 붙어 있어. 자, 따라서 이 방은 가벼운 진찰과 외래객의 응접, 그리고 연구를 겸한 과장의 그런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거, 요거 뭐, 개인 의미하는 그 사자죠. 그래서 개인의 방이다. 이런 뜻이에요. 개인의 방. 자, 그 다음 방 전체는 청결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제하면 단조하고 되게 단조롭다라는 얘기죠. 단순하고 변화 없고 단조롭고 냉랭해 차가운 느낌까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말에 음산한 공기가 떠돌고 있다. 거의 줄치시고요. 단조하고 냉랭하여 일말에 음산한 공기가 떠돌고 있다. 요게 그치 무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묶어서 쓰세요. 회기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죠. 외과과장 이름. 회기의 냉담한 이미지와 배경의 분위기가 유사. 냉랭하고 음산한 분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기의 냉담한 이미지 그리고 배경의 분위기가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거기다 쓰세요. 냉랭한 분위기의 무대 배경 묘사. 그러니까 주인공의 냉담한 이미지와 어울리는 배경 설정을 해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강조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냉랭한 분위기의 무대 배경 묘사. 자, 그 다음 막이 오르면 양회기가 흰 가운에 소매를 걷어붙이며 우편문은 바깥쪽으로 통하는 문이라 그랬죠? 자, 우편문을 열고 등장. 자, 그 뒤에 간호사 정금숙 그리고 환자 김인옥이 따라와요. 양에게 흰 피부와 후릿한 키는 거기 묶으세요. 여기서부터 흔한 외국 신사에게서 받는 세련됨과 과학자가 지니는 냉담성, 차갑다는 뜻이죠. 동시에 발산하고 있다. 요게 여기 나오는 외과과장 그 냉기의 인상인 거죠. 인상. 거기다 씁니다. 회기의 인상. 인옥의 헝클어진 옷맵시, 핏기 없는 안색은 첫눈에도 그녀가 중환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양회기가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는 동안 금숙은 수건을 펴든 채로 우편에 서 있고 인옥은 힘없이 무대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은 비애라는 말은 슬프다는 뜻이거든요. 슬프고 서러워한다라는 말인데 슬프고 서러워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이 감돌고 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보면 인옥의 외양 묘사인데 이 부분이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인옥의 헝클어진 옷맵시 핏기 없는 안색 보이죠? 중환자 같은 모습. 자, 거기에다 힘없이 의자에 가서 앉아. 그 다음에 그 표정도 비애보다는 신앙적인 어떤 절실한 욕망이 감돌고 있다. 요 세 가지 묶으셔서 거기다 쓰세요. 인옥의 외양 묘사. 겉모습인데요. 지금 이 사람이 죽을 만큼 아픈 거야. 죽을 만큼 아픈데 마지막에 보면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이 있다라는 거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겠지. 거기 인옥의 외양 묘사 쓰시고요. 땡땡하고 그 옆에다 뭐 화살표 하셔도 되고 알아서. 인옥의 외양 묘사하고 그 옆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으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모습. 그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회기는 금수기가 내미는 수건으로 손을 씻으며 좌편 책상 쪽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회기와 인옥에 대한 묘사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실제 요 진료실에 요 가장실이죠. 여기에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줬어. 이렇게 보니까 딱 눈에 보이시, 그치? 그 다음 앞부분의 줄거리 볼게요. 자, 폐 전문 외과 의사인 양회기는 폐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옥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야? 그치?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라고 거절했어. 요게 포인트야. 그 줄 치시고. 자, 요건 뭐야? 여기다 씁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수술. 그래서 거절했다는 뜻이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수술.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했어요. 하지만 회기는 거의 체크하죠.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하면서 이제 냉정하게 대하는 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회기가 수술을 거절하는 이유.
회기 수술 거절하는 이유. 회기가 수술을 거절하는 이유.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발단 부분인데 이 발단 부분이 이제 줄거리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전개 시작입니다. 전개. 전개. 여기서부터. 사실 발단 부분 내용은요, 이 이녹이라는 사람이 회기를 찾아가서 수술을 해달라고 애원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녹이 하는 일이 담배 공장에서 포장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 거야. 이걸 하다가 이제 병에 걸린 거지. 거기까지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전개부터 본격적으로 내용 보세요. 선생님 했더니 회기가 조소하는 태도로, 조소라는 말 아시죠? 비웃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비웃는 그런 태도로, 자,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기쁘게 해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다. 자,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택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을 표현을 하고 있죠. 나 그냥 직업하는 사람이야. 직업이야. 의사를 단지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제시되어 있는 거지. 그치? 거의 다 씁니다. 의사를 단지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의사를 단지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회기의 가치관 제시. 회기의 가치관 제시. 됐죠? 자, 그러니까 다시 애원하면서 그러니까 수술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했더니 또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에는 손을 안 대는 성질이다. 괜히 했다가 죽으면 내 탓이잖아. 안 해. 이런 의미인 거야. 이해되시죠? 거기 묶어서 자신에게 해가 될 일을 하지 않는, 거기다 써요.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 이기적인 성격. 이기적 성격. 그 다음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 여기 묶어서 쓰세요. 자신의 안위, 안위 그리고 이익을 우선시함. 자신의 안위 그리고 이익을 우선시함. 했나? 거기서 드러나는 거. 자, 비정하다. 그 다음 이기적이다. 비정함, 이기적인 성격. 비정하고 이기적인 성격. 선생님 하고 이제 사정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대기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죠. 그렇지 않냐? 너랑 나랑 피장파장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담배 피고 죽을 사람들도 있는데 너는 그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거기 묶어서 써요. 피장파장의 논리. 피장파장 너랑 나랑 똑같아. 피장파장의 논리. 비장파장의 논리 쓰시고 그 옆에 이기적인 자신의 태도를, 이기적인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함. 이기적인 자신의 태도 합리화. 그랬더니 원망스럽게 보시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뭐뭐처럼. 제목이 왜 성난기계인지 아시겠죠? 거기 참 냉정하시네요. 기계처럼. 거기 묶어서 씁니다. 회기의 성격을 단적으로 제시. 회기의 성격을 단적으로 제시. 되게 냉정하고 무조건 실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인 거죠. 거기다가 그 옆에다가 회기의 성격 간단하게 정리. 회기 성격 여기서 드러나는 거 이기적이다. 그치? 그 다음에 실리 추구한다. 실리 추구. 냉정하다. 이 정도 정리해 둘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갈등 양상은 이녹이라. 그쵸? 누구라? 회기라. 회기의 외적 갈등이죠. 외적 갈등. 외적 갈등이 드러나는데 이녹은 수술을 해달라. 환자가 죽어간다. 그러다 안 해준다니까 참 냉정하다. 그래서 뭐야? 인간적 호소예요. 인간적으로 호소. 그랬더니 회기는 난 자신 없다. 난 날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어차피 직업은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기 마련이야. 얘는 어때?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그래서 제목에 보면 성난 기계의 기계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회기를 얘기한 거야. 이해되셨죠? 거기까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장. 자, 이때 금숙의 표정이 크게 동요됩니다. 막 뭔가 움직이는 거겠지. 그치? 자,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기 마련이다. 대개 손처럼. 자, 그랬더니 그리고 내 손처럼 그리고 내 손처럼. 왜? 내가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일을 해왔으니까. 거기다 씁니다.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일을 해왔음.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일을 해왔음. 자,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 표현 보이죠?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묶으시고 쓰세요.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환자를 보살피지 않는 회기에 대한 비판. 자기 자신을 위해 환자를 보살피지 않는 회기에 대한 비판.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개비를 20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하지만 제 마음은 여기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다. 자, 여기 묶어서 또 씁니다. 이녹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이유. 이녹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이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자, 그때 회기도 약간 감동되며 애들 때문이에요. 이 말 보이죠? 약간 감동되며 약간의 심적 동요, 마음으로 조금 움직였다. 약간의 심적 동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거기 묶으세요. 내 얘기가 좀 지나쳤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결코 댁이 죽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대신 좋은 약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써보세요. 자, 미안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죠. 그치? 자, 묶어서 쓰세요. 여기 이녹의 수술을 거절한 것에 대한 미안함. 이녹의 수술을 거절한 것에 대한 미안함. 자, 그랬더니 혼자 소리처럼 알맹이는 어찌되었든 간에 포장만 그럴싸하게 꿈이라는 말이군. 자, 이 포장이라는 게 여기 위에는 좋은 약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포장하고 좋은 약 연결. 이 말은 결국 무슨 알맹이는 어찌되었든 포장만 하면 대충 꾸미는 말이지 임시방편이구나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거기다 쓰세요. 거기 부분 수술이라는 근본적인 치료 대신에 약을 처방해서 임시방편으로 삼는 것. 수술이라는 근본적 치료 대신 약을 처방해서 임시방편으로 삼는 것. 됐죠? 자, 늘 듣던 얘기지 했더니 약간 난처해.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 주시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힘없이 문 쪽으로 걸어 나가며 살아보겠다는 내가 잘못인 게죠. 여기 줄 치시고 이건 또 뭐예요? 체념. 그치? 자조. 체념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자조적 태도. 체념적 자조적 태도.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까닭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 수 있나요? 그 다음부터 묶습니다. 그 누구를 저주하는 듯 자, 내 살을 뜯어먹든 갉아먹든 마음대로 하라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거기 묶으셔서요. 짠짠. 여기 묶으셔서 이 부분은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야. 거기다 쓰세요. 남편인 상현이거든요. 상현 이름이 남편인 상현에 대한 원망, 불만 표출. 남편인 상현에 대한 원망과 불만 표출. 자, 그랬더니 회기가 다시 측은해지며 불쌍해지며 이런 뜻이잖아. 감정의 이제 좀 심리의 변화, 감정 변화 이런 게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거기다 쓰세요. 회기의 심리 변화. 회기의 심리 변화. 가시렵니까?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는 날까지 살겠어요. 하고 금숙에게도 목례를 던지며 초연히 기운 없이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기운 없이 밖으로 나간다. 자, 여기까지 끊고 거의 정리합니다. 수술을 해달라고 애원하는 이녹. 그리고 이를 거절하는 회기. 됐죠? 자, 회기는 걷잡을 수 없는 허무감, 자책심에 사로잡혔어요. 자, 그걸 묶으시고. 왜? 의사가 환자의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지. 거기다 쓰세요. 의사인 자신이 환자의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었기 때문에. 자, 그런 허무감과 자책심에 사로잡혀서 이녹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 말고 돌아서 제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고 담배를 갈아 피운다. 매우 난처한 표정인 금숙은 간호사죠. 책상 위에 서류를 지적이면서 시선은 회기에게 쏟고 있다. 자, 무심코 담배를 든 손을 내려다보며 혼자 소리로 내 손이 기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녹이 한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야. 거기다 씁니다. 이녹의 말에 자신을 돌아보게 됨.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이녹의 말에 자신을 돌아보게 됨. 자, 그랬더니 금숙이가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제정신으로 참 정간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뭘 말씀이에요? 내 손 말이야. 아까 그 환자가 나더러 기계라고 하던 말. 과장되게 정말 그 환자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 부분 무슨 의미냐면 이녹이
짧은 시간에 이녹이 짧은 시간에 회귀의 성격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녹이 짧은 시간에 회귀의 성격을 파악했기 때문에 왜 자기만이 알고 있다는 비밀인 다시 웃으며 저 선생님 뭐야 선생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내게도 별명이나 그럼요 그게 뭔데 자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 스핑크스 요게 회귀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별명이죠. 거기 묶어서 씁니다. 회귀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스핑크스 보이죠? 별명. 자,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의 스핑크스라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부터 첫 번째 긍정적 의미는요. 뛰어난 수술 능력을 갖춘 사람이란 뜻이겠지. 거기다 씁니다. 뛰어난 수술 능력을 갖춘 사람. 하지만 부정적 의미도 있죠. 기괴한,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생각해봐. 사람 머리인데 사자 몸을 갖고 있으니까 스핑크스가 얼마나 이상해. 그래서 기괴한 이미지, 그리고 차갑고 냉정한 이미지. 요게 부정적 이미지. 했어요? 20세기 스핑크스. 옛날 스핑크스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었잖아요. 스핑크스라. 그러니 아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은 선생님의 별명을 알고나 있는 눈치 아니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막 이 얘기인 거지. 자, 그랬더니 회기가 내가 스핑크스처럼 그렇게 괴상하게 생겼냐? 했더니 선생님도 거기 스핑크스의 장점만을 들어서 지은 이름인걸요. 라고 이제 위로해 주는 거지. 회기 위로. 회기 위로. 자, 그리고 여기까지 끊고 거기서 씁니다. 회기가 이녹을 보낸 이후 자기 자신을 돌아봄. 반성하는 거지. 성찰 반성. 자, 그 다음 다시 중략돼 있어요. 그 부분의 줄거리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녹의 남편 상현이가 찾아와요. 그는 회기가 이녹의 수술을 거절했다라는 말에 안심을 하면서 자,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그러면서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거지. 답답하다 그치? 거기다가 쓰세요. 상현이 이녹의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 첫 번째. 자, 그러면서 아내의 폐수술 해주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고 가는 거야. 왜? 돈 드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절정 부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절정 체크. 추궁하듯 부인을 미워하냐? 그랬더니 상현이가 증오심을 억제하며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린 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으로 살아왔는데 무슨 얘기냐? 그 여자가 결국 그 이녹이라는 여자가 실질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는 뜻이거든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이녹이 실질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왔음. 돈 벌었다는 얘기지, 그치? 하면서 고통스러운 빛으로 입술을 깨물어. 자, 그러나 선생님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다. 그리고 나도. 아니, 불행해진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내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줄 아느냐? 자, 거기 줄 치시고. 상현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술을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거기 줄 쳐서 쓰세요. 이녹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술을 원한다고 생각. 그럼 내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놀아날 생각이에요. 뭔 소리야. 자, 요게 반대하는 이유. 이녹의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 두 번째죠. 자, 상현이 이녹의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 두 번째. 어이없다는 듯이. 우원 그럴 리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 여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옛날부터.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누가 말이요? 자, 아내는 나를 거기 묶어봅니다. 아내는 나를 항상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사실 얘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거지. 그치? 거기 상현의 경제적 무능력함.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내에 대해 한마디 대꾸도 못한 바보였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선생님은 너무 의심이 많으시군. 자, 여기까지 묶으시고. 상현이 회기를 찾아온 거죠. 상현이 회기에게
인옥을 수술해주지 말 것을 당부. 수술 안 해주면 죽는데. 그러니까는 상현의 입장에서는 인옥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게 더 나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술해주지 마세요라고 그거를 강조하러 부탁하러 온 거야. 헤어지는 게 낫겠지, 그치? 자, 거기다 씁니다. 상현이가 회기에게 인옥을 수술해주지 말 것을 당부. 됐죠? 자, 그 다음. 짜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강 부분이에요. 하강의 상상 반전이 일어나죠. 하강 체크. 내가요 천만에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진 않았죠. 도리어 알고도 모른 척 했을 뿐이다.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데 아닙니다. 그것. 자,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죽게 된다는 거 그 뜻이겠죠. 그냥 내버려 두면 부인께서는 죽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랬더니 상현이가 냉혹하게 차갑게 별 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사람, 인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도 되게 비인간적이죠. 그치? 거기 그 부분 묶어서 쓰세요. 인옥의 죽음을 방관하는 인옥의 죽음을 방관하는 비인간적 태도. 인옥의 죽음을 방관하는 비인간적 태도. 자, 그랬더니 이 사람도 되게 냉정한 사람이잖아. 근데 자기보다 더 비인간적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불쾌감이 솟으며, 이제 거부감이 생긴 거야. 거기 묶으시고, 습니다. 상현의 비인간적 태도에 대한 거부감. 상현의 비인간적 태도에 대한 거부감.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으냐? 어차피 죽을 목숨이면 그대로 두는 거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 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돈이 아까워요. 이런 얘기인 거잖아. 거기다 쓰세요. 아내의 생명보다 돈을 중시함. 아내의 생명보다 돈을 중시.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이제 기계가 화난 거야. 그래서 성난기계인 거지.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수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병인 거지. 거기다 쓰세요. 수술 성공 가능성이 낮음. 성공 가능성 낮음.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돈 들여서 수술을 하냐.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사냐. 헐. 자, 씁니다. 상현이의 이기적인 태도. 상현이의 이기적 태도. 선생님, 그러니 나는 그랬더니 자, 회기가 드디어 소리를 칩니다.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다. 너 지금 살인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이 말이 떨어지자 금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의심하는 그런 이상한 뭐 이런 표정으로 회기를 바라보며 왜? 이전과 달라졌으니까. 그치, 회기가. 자, 거기다 쓰세요. 회기가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던 기계 같던 이전의 모습과 달라졌기 때문에. 회기가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던 기계 같은 이전의 모습과 달라졌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내가 죽어가도 내버려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더냐. 자, 그러면서 이제 혼내는 거지. 자, 거기다 묶어서 씁니다. 회기의 인간적 면모. 회기의 인간성이 점점 회복해가는 모습인 거죠. 회기의 인간적 면모. 자, 그랬더니 처음에 지녔던 겸손과 비굴. 보이죠? 처음에 지녔던 겸손과 비굴. 요거는 뭐냐? 수술하지 말라고 이제 부탁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거든요. 거기다 쓰세요. 인옥의 수술을 거절해달라고. 인옥의 수술을 거절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태도. 인옥의 수술을 거절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태도. 참견 말아라. 내 철을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냐. 나 살고 남도 있지. 나 살고 남도 있지. 무한이기주의네. 그치? 이기주의. 이기주의 쓰시고 불쑥 일어서서 손가방을 주며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자, 이때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 보고만 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자, 상현의 비인간적인 모습에 분노를 느끼는 회기의 모습. 상현의 비인간적 모습에 비인간적 태도. 자, 분노를 느끼는 회기의 모습. 됐죠? 그러면서 이제 태도 변화가 일어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회기 얘기부터를 이제 마지막 부분 극문학에서 대단원이라고 하죠. 대단원 체크하시고 회기가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정간호사
아까 그 환자가 누구야? 이녹이. 이녹의 그 주소 알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일어나겠지, 그치? 짜잔. 또 왜 안 넘어가? 자, 그랬더니 얘 접수부를 보면 좋아. 그러면 속다루 편으로 보내라. 속다루 빨리 보내라. 이런 의미죠. 자, 거기 속다루 편. 이녹을 살리겠다는 회기의 강한 의지. 이녹을 살리겠다는 회기의 강한 의지. 핸드폰 없을 때야. 그래서 속다루 편 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거. 자, 속다루 편 체크하시고 이녹을 살리겠다는 회기의 강한 의지. 예? 하면서 다가와요.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결심한 거죠. 수술하겠어. 자, 여기 묶어서 쓰세요. 회기가 이녹의 수술을 하겠다고 결심. 썼어요? 회기가 이녹의 수술하겠다고 결심하고 땡땡. 그게 뭐냐? 인간성 회복. 자, 회기가 이녹의 수술하겠다고 결심, 인간성 회복 하셨죠? 자, 그랬더니 금수기가 놀라요. 왜? 태도 변화. 여기다 쓰세요. 회기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회기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만 자신 있어.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거 잊지 마. 알겠어? 자,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며 웬일이세요? 기계 같았는데 냉정했는데 달라졌잖아. 웬일이세요? 웃으며 웬일이세요? 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 쓰세요. 회기의 달라진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봄. 회기의 달라진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봄. 가볍게 웃으며 이번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 왜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막 화내면서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에는 내가 맡아서 살리지. 그 친구가 누구야? 상현이 얘기하는 거지. 그 남편 놈한테. 이해되죠? 그러니까는 상현은 죽어가는 아내를 내버려 두는 건 살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회기가 이녹을 수술하기로 결정한 이유. 회기가 이녹을 수술하기로 결정한 이유. 써숑.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자, 거기 줄 치시고. 요거는 상현의 비정함에 대한 비인간적인 모습이죠. 상현의 비정함에 대한 분노. 상현의 비정함에 대한 분노. 자, 그랬더니 흘끗 쳐다보며 기계가 노하셨네요. 이게 제목이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작품의 제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거기 옆에다가 다시 기계와 같던 회기가 인간성을 회복했음을 의미. 이해되셨죠? 여기에서 이제 제목의 의미가 드러나는데 그 제목 성난기계에서 기계라는 표현은 인간미를 상실해서 이녹의 호소를 외면하는 그런 회계의 비인간적 면모를 강조한 거라면 성난기계라는 그 제목 표현은 기계 같던 회기가 이녹을 살려야겠다라고 인간적 면모를 보여준 인간적 면모를 회복한 그런 모습인 거야. 그래서 제목인 성난기계라는 표현은 거기다 써둬요. 제목 성난기계의 의미는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을 상징하는 말인 거죠. 제목 성난기계의 의미 써두시고요.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 상징 하셨죠? 자, 그 다음 잔소리 말고 편지 났어. 예 하면서 편지 쓰기 시작했고요. 자, 상현이 두고 간 담배값을 발견하자 담배 한 개비를 빼더니 물끄러미 바라보며 다시 한번 얘기하죠. 혼자 소리로.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포장 체크합니다. 포장은 겉모습, 알맹이는 내면. 체크됐죠? 포장 겉모습, 알맹이 내면. 편지 쓰다 말고 그 담배만은 진짜겠죠.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여기 줄 쳐서 씁니다. 담배가 진짜라는 것은 인간성을 상실한 상현은 가짜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 이해되셨죠? 그 담배는 진짜겠죠. 그 사람은 가짜였으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되셨죠? 담배가 진짜라는 것은 인간성을 상실한 상현은 가짜라는 의미를 드러냄. 됐죠? 공장에서 직접 나왔을 테니까 그렇지 라고 하며 라이터불을 켜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이녹을 수술하기로 결심한 회기 하셨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이제 막이 내려오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앞에서 특징할 때 전반부랑 후반부가 크게 대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반부의 모습은 회귀의 인간성 상실한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반부는 아내의 수술에 반대한 상현의 태도에 분노하면서 이녹의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성 회복. 그래서 서로 대립적. 이해되셨죠?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활동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짜잔. 뒤로 넘어가시면 첫 번째 내용 학습. 희곡의 내용 이해하는 부분, 극의 흐름을 고려해서 희곡의 내용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5단 구성인 건 아시죠? 극갈래가 발단, 전개, 절정 여기까지는 소설하고 똑같고요. 위기가 없죠 대신에 그 다음에 하강이라는 특이한 단계가 들어가고 결말 대신에 대단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단 부분은요 거기다 간단히 정리해 두세요. 발단은 인물, 장소, 시간 등 배경 제시 인물이랑 그 다음에 장소,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같은 배경, 인물과 배경 제시되고요. 사건의 실마리 제시, 배경과 사건의 실마리 제시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되셨죠? 발단은 그런 부분이고 전개는 본격적으로 갈등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다 쓰세요. 갈등 시작, 사건 전개. 그리고 절정은 갈등의 최고죠. 그 다음 하강 부분이 거기다 쓰세요. 사건의 반전 쓰시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 제시, 사건 반전 요게 하강 부분. 그 다음 마지막 대단원에서는 갈등 해소, 사건 해결 정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발단은 나와 있으니까 전개 부분부터 쓰세요. 회귀는 수술 결과에 자신이 없다며 수술해 달라는 이녹의 요청을 거절함. 그리고 절정 씁니다. 이녹의 남편인 상현이 찾아와서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며 이녹의 수술을 반대함. 돈도 없고 어차피 살려나 봤자 바람이나 필 거고 그러니까 수술 반대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이녹의 남편인 상현이 찾아와서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며 이녹의 수술을 반대함. 그 다음 하강 씁니다. 하강. 회귀가 상현의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에 분노함. 그리고 마지막 대단원 마무리.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성난기계의 의미를 주제와 관련지어서 말하라고 했죠? 아까 기계가 노하셨네요. 그 마지막 부분 기억나시죠? 하강 부분에서 자 거기다가 정리해서 씁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제목 성난기계는 기계처럼 인간미가 없이 냉정하던 회귀가 아내의 죽음을 방치하는 상현의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에 분노하여 인간성을 회복하게 됨을 의미한다. 하셨죠? 그 다음 목표학습 넘어가셔서 보시면 짜잔. 두 번째 거기 보면 대사와 행동을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성격 제시하라고 했는데 일단 어느 부분이냐면요. 거기 조사하는 태도로 선심 쓸 생각 없다 라고 요 부분에다가 그 부분이 있으니까 앞에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찾아서 쓰세요. 두 번째는요. 어디냐면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 안 대는 성질이오 라는 부분이 있었어.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에 손 안 대는 성질이다. 그 다음 또 하나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다. 어차피 사람은 아니니까 나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거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화내는 부분.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외치면서 그거 살인이나 다름없다 라고 얘기한 부분.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요 부분. 그 다음 마지막. 분노를 띠며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차라리 내가 맡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등등등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 첫 번째 이기적인 거 나왔죠. 두 번째 실리 추구, 실리를 추구하는 성격. 그 다음 냉정, 세 번째 냉정. 하지만 마지막에 바뀌죠. 그 다음 쓰세요. 마지막 타인의 비인간적인 모습에 분노를 느끼며 타인의 비인간적인 모습에 분노를 느끼며 인간성을 회복함. 인간성을 회복함. 됐죠? 자, 그 다음 김인옥의 성격 드러내는 거 어디냐면 거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개비를 20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그 부분 쓰시는 거예요. 찾아서 쓸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이 사람의 성격. 첫 번째, 생활력이 강하다. 생활력이 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족에게 희생적이다. 가족에게 희생적. 그 다음 세 번째, 삶에 대한 애착이 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 됐죠?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 자, 그 다음 최상현 성격 봅니다. 최상현 성격 어디냐면 왜 거기 있었죠?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억제하며 미워하는데 별 수 있겠어요. 그 덕으로 먹고 살았는데 뭐 점점점 진짜 인정하면서 그치? 그 부분이랑 그 다음 두 번째 또 냉혹하게 별 수 없죠. 어차피 뭐 사람 목숨 어떻게 있어 막을 수 없어요. 뭐 이 부분. 그 다음 또 하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살아날 수 있죠. 뭐 이렇게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죽고 우리는 살아야지 라고 얘기한 부분. 그 다음 마지막에 그 겸손 비굴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태도로 참견 마라. 나 살고 남도 있지 라고 얘기했던 부분. 아주 그냥 자, 고다 씁니다. 무능력하고요. 무책임하고요. 아, 이런 사람 보기 싫어 진짜.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요.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요. 거기에다가 이기적이고 비정하기까지예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데 이기적이기까지. 아우, 뭔지 알죠? 그 다음 금수기 성격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 이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성격. 정리됐죠? 그 다음 그 아래 회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희곡에 드러나는 주요 갈등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자, 두 가지. 첫 번째 회기와 인옥 간의 갈등이 있었고 두 번째 회기와 상현 간의 갈등이 있죠. 각각의 내용 정리합니다. 자, 거기 인옥과의 갈등부터. 살기 위해 수술을 해달라는 인옥과 살기 위해 수술을 해달라는 인옥과 수술 결과에 자신이 없다며 수술을 거절하는 회기의 갈등 하셨죠? 그 다음 상현이 써요. 자, 상현과 회기와의 상현과 수술비가 아까워서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상현 그리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현의 태도에 분노하는 회기의 갈등. 자, 수술비가 아까워서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상현과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현의 태도에 분노하는 회기의 갈등. 했죠? 그 다음 이제 목표학습 넘어갑니다. 희곡을 소설로 바꾼.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설과 비교해서 희곡의 특징을 파악해보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꿨대요. 바꿨더니 어떻게 달라졌느냐 정리할 수 있죠. 해봅니다. 인물, 사건, 배경 있냐? 이건 뭐 똑같지. 예. 그리고 얘도 예. 그치? 서술자 있느냐? 소설엔 있죠. 하지만 희곡에는 없죠. 그 다음 대사지시문 있느냐? 소설에는 없고요. 희곡에는 있고요. 정리됐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희곡 특징 씁니다. 희곡은 무대 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직접 관객에게 대사와 행동을 통해 등장하는 인물들이 직접 관객에게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인물이 겪는 사건이나
갈등, 상황 등을 보여준다.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인물이 겪는 사건이나 갈등, 상황 등을 보여준다. 쓰셨죠?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학습 보시면 요 뒷부분은 극갈래의 형상화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된 그런 장면을 한번 연출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무대 장치 어떻게 할 거며 의상, 뭐 배우 연기는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사례를 체크를 해줄 테니까 모범 답안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하세요. 일단 무대부터 무대하고 씁니다. 무대는요 병원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앞에 있는 그 무대 장치 그 설명 바탕으로 하면 되거든요. 자, 병원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단조롭고 냉랭한 느낌의 흰 벽으로 설치하고 큼직한 책상, 회전 의자, 환자용 의자를 준비한다. 무대 장치에 나왔던 거 그대로 갖다 활용해서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병원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단조롭고 냉랭한 느낌, 그런 느낌의 흰 벽으로 설치를 하고 큼직한 책상, 회전 의자, 환자용 의자를 준비한다. 됐죠? 그 다음 의상하고 분장은요. 회기는 흰 가운을 입고 냉정한 느낌을 주도록 안경을 쓴다. 인옥은 낡고 헝클어진 옷차림을 하고 중환자임이 드러나도록 핏기 없이 창백하게 분장을 한다. 내용 바탕으로 이 정도는 쓸 수 있죠. 그 다음 배우의 연기. 회기는 딱딱한 말투를 사용하고 의자에 기대어 인옥에게서 몸을 멀리 떨어뜨리는 등 냉정한 태도를 보이도록 유도한다. 됐죠? 한편 인옥은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연기한다. 이해되죠? 그렇게 연출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음악하고 음향 효과 조명인데 여기는 사실 특별한 음향 효과가 없거든요. 거기다 쓰세요. 특별한 음악이나 음향 효과는 주지 않고 조명은 일반 병원처럼 밝게 비추도록 한다. 특별한 음악이나 음향 효과는 주지 않고 조명은 일반 병원처럼 밝게 비춘다. 이해됐죠? 그걸 바탕으로 하셔서 요거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친구랑 얘기해보고 보완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성난기계의 뒷부분을 상상을 해서 희곡의 뒤편 한번 이어서 써봐라 라는 내용이니까 이제 수행해서 필요한 것들 상도 있는데 한번 줘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극갈래 부분 정리 마무리하고 그리고선 끝냅시다. 페이지 139쪽. 자, 거기 성난기계라는 거 보이죠? 극갈래의 특성 정리해요. 인물의 대사 및 행동 보이죠? 회기와 인옥의 갈등 양상, 회기와 사연의 갈등 양상. 그래서 갈등의 문학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드러낸 건 인간성과 양심 회복. 무대에서 공연으로 관객에게 보여주는 거죠. 냉정하고 이기적인 의사 회기가 자기보다 더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상현이를 보고 인간성과 양심을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난기계고요. 이런 것들은 얘는 극문학이니까 서술자가 없죠. 그래서 인물의 대사 행동을 통해서 형상화되고 있다. 이해되셨죠? 거기까지 해서 줄 쳐놓고 정리하셨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교술갈래 배우기로 합시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